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은 SM6 1.5 DCI 디젤 모델이죠. SM6 1.5 디젤을 시승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 차는 연비에 가장 초점이 모아진 차이기 때문에 연비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트릭 컴퓨터는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려면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. 트릭 컴퓨터는 제가 지금 다 완전히 리셋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. 여기서 이제 황희정승 유적지까지 가면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 황희정승 유적지까지 가능한, 이게 참 말이 좀 애매한데요, 가능한 일반 운전 모드로 운전을 하겠습니다. SM6 1.5 디젤은 의외로 NVH 성능이 좋아요. 그러니까 공회전 때 진동이 억제가 잘 돼 있어요.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이 꽤 억제된 편이고, 반면에 시트로는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공회전 때 소음은 괜찮은 편이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젤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게 뭐 유별날 정도는 아니고요. 보통 일반 디젤들도 다 이 정도 소음은 나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동력 성능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좀 저는 1.5 디젤이고 또 110마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차의 덩치를 생각을 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, 그리고 제가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동력 성능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속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부족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느끼는 그런 성능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대략 한 120 정도까지는 부족함 없이 괜찮게 속도가 올라갑니다.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기존의 그 액티브 댐핑 컨트롤은 SM6 급에는 일단 많지도 않았지만, 보통 이런 대중적인 차에 적용된 액티브 댐핑 컨트롤 치고는 상당히 그 모드 변환에 따른 차이가 컸거든요. 그런데 그게 빠지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이 차의 하체는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1.6 터보와 비교를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편이고요. 그리고 웬만한 충격은 잘 흡수가 됩니다. 특성은 좀 비슷해요. 1.6 터보랑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가속 방지턱 넘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, 거기서 그때 좀 승차감이 좀 많이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가속 방지턱 넘었을 때 뒤에 엑셀이 이렇게 떴다가 착지할 때 그때 좀 충격이 좀 많이 옵니다. 제가 지금 80에서 90 이 사이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이때 참 방음이 잘 돼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80 이 정도, 84 지금 이 정도로 좀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, 다른 소리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콘크리트 구간에서 좀 소리가 좀 더 크죠. 그러니까 이 방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음 대책을 참 잘 세운 것 같아요. 이 방향 지선 소리, 이게 좀 뭐라 그럴까, 좀 너무 좀 도드라지게 큰 것 같아요. 얘만 이 소리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도드라지게 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울려갖고 이렇게 지금 천천히 달릴 때 방향지등 켜서 있으면 이 소리가 너무 좀 도드라지게 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여기는 제가 항상 연비를 측정하는 그 90km 구간 단속 구간인데요. 여기서 지금 제가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, 순간 연비가 지금 26에서 28, 29, 30 넘을 때도 있고요. 물론 이거는 노면에 따라서 다 좀 다르지만
제가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 연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. 지금 이 구간에서. 지금처럼 약간 여기가 지금 약간 내리막인데, 지금 순간적으로 막 35리터당 35도 가거든요. 보통 그러니까 평지라고 친다면 한 25, 적게 잡아도 25에서 한 28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똑같은 구간에서 소나타 1.7 디젤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5 이 정도 나왔는데, 확실히 그 200cc 배기량만큼 이 차가 연비가 더 잘 나오네요. 지금도 약간 내리막이니까 30km가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.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순간 연비를 체크했을 때 30이 넘는 차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을 넘을 때도 많아요. 지금 제가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데,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을 하고 가면은, 그러니까 최소한 25는 나온다고 봐야죠. 90km로 정속 주행할 때. 그리고 참고로 이 차는 약간 좀 특이한 게, 이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속도의 그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. 제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로 92로 맞추고 있으면 지금 내비게이션 속도는 89km거든요. 그러니까 딱 3km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런데 이 차이가, 보통 차들은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계의 그 오차도 점점 커지는데, SM6 디젤은 속도가 높아져도 이 갭이 그대로 똑같아요. 예를 들면은 이 차가 최고 속도가 한 176, 7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그때의 속도,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속도가 173, 그러니까 그때도 약 한 3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크루즈 컨트롤을 112km 맞췄습니다. 지금 112km 맞추면 내비게이션 속도는 109km고요. 순간 연비가 지금 26에서 27, 뭐 이 정도로 나오네요. 이 110과 90과 110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0km 달리면은 또 최저로 떨어지면은 한 22이고 22, 23이고 지금은 계속 24를 유지를 하는데, 많이 올라갈 때는 뭐 27까지도 올라가거든요. 근데 110km로 달리면 보통 한 23, 24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M6 디젤은 그러니까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도 되게 억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 뭐라 그럴까, 그러니까 엔진 마운트가 엔진을 좀 꽉 잘 물고 있는 느낌. 320D나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좀 이렇게 진동이 좀 컸거든요. 이렇게 앞뒤로 좀 움직임이 있다든가. 그런데 SM6 디젤은 그런 건 좀 되게 적어요. 황인영승 유적지에 다 왔네요. 오래 걸렸습니다.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은, 에어컨은 계속 1단 틀고 왔고요. 그리고 아까 그 110km 연비 잴 때 이외에는 한 번도 100km를 넘은 적이 없고요. 속도가. 그리고 가속 페달도 3분의 1 이상 밟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연비가 여기까지 얼마 나왔냐면은, 평균 연비가 20.9km가 나왔네요. 20.9km가 나왔는데,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. 이 차는 왜 앞쪽에 공기압을 더 많이 넣어놨을까요? 30발 37이고 뒤가 31, 31이네요. 평균 속도는 46km였습니다. 46km, 주행거리도 46km고요. SM6는 다시 봐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온 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, 6개월 정도 지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식상한 면은 없고, 특히 SM6는 이 전면 이 디자인이 화려한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두드러지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SM6는 동급의 차들, 그러니까 말리부나 소나타에 비해서 전폭은 가장 넓고 전고는 가장 낮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와이드한 그런 실루엣이 나오겠죠. 그렇게 차체를 만들어서 실내 공간에는 좀 손해를 봤지만, 대신에 좀 더 멋진 스타일링을 얻었다, 실루엣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외관에서 이 차가 디젤임을 알 수 있는 그 표식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이 트렁크에 붙은 DCI 배지 딱 이거 하나뿐이고,
기존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. 알로이 휠은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. 사이즈는 245에 45ZR 18이고요. 이 1.5 디젤임을 감안을 하면 18인치 휠은 좀 오버사이즈 같고요. 17인치 휠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는 아무리 밟아도 지금 180이 안 넘는데 타이어는 ZR급을 껴놨으니까 뭔가 좀 많이 오버스럽죠.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입니다. 참고로 18인치 휠의 경우에 공인연비가 리터당 16.4km입니다. 시트는 아리 트림의 그 나파 가죽은 아닌데 이 일반 시트, 이 가죽 시트도 질감이 괜찮아요.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괜찮고요.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웬만큼 낮게 내려가서 좀 안정된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이쪽 부분, 이 도어 포켓의 폭이 좀 넓은 편이고요. 운전석은 상하향 모드, 1열은 앞쪽은 상하향 모드 원터치입니다. 이 차는 8.7인치, 그러니까 그동안 시승할 때 많이 봤던 그 세로형 타입의 모니터가 아니라 8.7인치가 아니라 7인치 가로 타입 모니터가 적용이 됐습니다. 메뉴를 살펴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이 경우에 이제 팀앱 링크가 기본이거든요. 그러니까 앱 다운 받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저 지금 제 핸드폰에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돼 갖고 안 깔려서 제가 못 해보는데, 이 차가 8.7인치 그 고급형이 아니어도 안에 내장된 기능들이 꽤 많아요.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다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, 그 메뉴 수만 보면은 그 8.7인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색상을 자기가 고를 수가 있죠. 참고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.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. 시트 같은 경우에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. 예, 그리고 이 차에는 추가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달아놨어요. 그러니까 용품 내비라고 하는데 69만원, 옵션 가격이 69만원이라고 합니다. 내비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홈 화면을 약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내비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죠. 화면도 그렇게 선명하진 않고, 사실 이 정도면은 굳이 용품 내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팀앱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걸 누르면 여기 이 밑에 이제 버튼이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, 장애물 감지랑 후방 카메라 세팅, 이건 팀앱 링크.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메뉴 이 밑에 여기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죠.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가 되게 직관적이에요. 버튼이 조금 작은 게 흠인데 사용하기 쉽습니다. 이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식이고, 이 바람세기 같은 경우는 터치식입니다. 그리고 작은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게, 만약에 이제 내비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이 온도 조절 다이얼을 조절하면은 여기에 따로 연동은 되지 않아요. 작은 흠이죠.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에코 버튼이 있는데,
SM6의 특징 중 하나가 멀티센스잖아요. 멀티센스 메뉴로 가고 싶을 때 이 에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버튼이 나타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와 뉴트럴, 에코, 스포트, 퍼스널 5가지가 있고요. 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앰비언트 라이트와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. 이 앞쪽, 이 기어레버 앞에는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M6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 품질 높이는데 좀 주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덮개가 열리는 때 이 감각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 앞쪽의 공간은 핸드폰 어디 갔지? 핸드폰 딱 들어갈 정도? 이 정도.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공간 자체는 꽤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어 레버 옆에는 USB 2개와 C볼트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멀티센스 이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2가지가 선택이 돼요. 2가지가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주행 중에 2가지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선호 모드 변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첫 번째 모드 그러니까 에코 스포트와 두 번째 모드 에코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 다이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뀌는 모드가 선택이 되는 거죠. 여기 이 주차 브레이크 뒤에는 이것은 크루즈 컨트롤이고 이것은 속도 제한 장치인데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꼭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보통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운전대에 있는데 SM6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누른 다음에 조작을 해야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. SM6의 센터 콘솔 박스 크기는 이 정도이고요. 뭐 꽤 큰 편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넉넉한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이 특징적인 게 이 안에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있어요. 한쪽은 좀 얕고 한쪽은 깊은데 오른쪽에 좀 더 깊거든요. 이게 얼마나 깊냐 하면은 제 팔뚝이 왼쪽이 더 깊군요. 제 팔뚝이 이 정도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상당히 깊죠. SM6 계기판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디자인 자체는 좀 화려합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데요. 지금은 스포트 모드, 에코 모드, 뉴트럴, 컴포트, 퍼스널 이렇게 바뀝니다. 그리고 이 하단에는 타이어 공기압의 경우에는 아까 지금은 표시가 안 되는군요. 이렇게 트리 컴퓨터 모드가 있고요. 운전대 뒤에는 이렇게 따로 오디오 컨트롤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은근히 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. 이건 볼륨 버튼이고요. 이건 오디오 소스 모드 오케이. SM6의 2열은 동급에서 가장 좁아요. 제가 키가 177인데 무릎과 앞시 사이에 주먹이 2개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. 보통 2차급에선 주먹 2개 널널하게 들어가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SM6는 동급에서 2열 무릎 공간이나 머리 위 공간이 가장 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2열 무릎 공간은 주먹 2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정도인데 보통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가 들어가고 남거든요. 그러니까 스포티지보다 좁다고 봐야죠. 동급의 뭐 말리부나 소나타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.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가운데 앉은 사람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. 2열 시트는 1열 시트 대비해서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요.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포지션이 약간 좀 높습니다. 그리고 이 암레스트 여기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차는 지금 통풍 시트가 없어요. 1열에 통풍 시트가 없고 그리고 썬루프도 없습니다.
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가격이 3천만 원이 넘거든요. 이게 여러 가지 옵션을 다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넘는데,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통풍 시트와 썬루프가 없는 건 좀 아쉽다고 봐야죠. 유리는 2열 유리는 거의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. 2열은 좁은데 트렁크 공간은 동급에서 가장 큰 수준이에요. 국내 기준으로 하면 트렁크 용량이 571리터인데 이것은 파사트를 제외하면은 가장 큰 수준입니다. 안에가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, 양쪽에 이걸 파놓은 건 아마 골프배 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쪽에 양쪽에 규팅을 파놓은 것 같아요. 이 위쪽에 좀 철판이 좀 휑하게 드러난 건 좀 그러네요.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크게 있어요.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에도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겠죠. SM6 DCI에 적용된 1.5L 디젤 엔진은 르노는 물론 뭐 닛산, 벤츠까지 2차 저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입니다. 최고 출력은 11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5kg입니다. 이 엔진은 사실 QM3의 90마력 디젤 엔진과 같은 유닛인데, 이 엔진은 그러니까 사양이 좀 더 출력이 좀 더 높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. SM6 디젤이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,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저쪽 사이드 미러가 연동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. 근데 그 소리가 좀 커요. 그러니까 그 모터 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창문을 닫고 있으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. 그만큼 이 방음이 좋다고 할 수 있죠. 반대로 저 창문 열고 이렇게 후진하면은 좀 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. 지금 다시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이 운전대는 이렇게 공회전 때는 진동이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지금처럼 천천히 달릴 때는 좀 진동이 전달이 되는군요. 드라이브 모드는 그러니까 스포트와 다른 모드와의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. 지금처럼 컴포트나 에코 모드로 달리면은 이 반응이 좀 둔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가속 페달을 좀 더 많이 밟아야 이렇게 반응이 오고 그러는데,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한결 빠릿빠릿해요. 예. 그래서 차라리 시내를 다닐 때는 스포트 모드가 이렇게 훨 낫지 않나 싶어요. 이렇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. SM6 그리고 하체의 경우에는 1.6 TC에 비해서 부드러운 편인데, 특성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제어가 빨리 들어가고요. 제어가 빨리 들어가고 출력을 좀 더 많이 줄여요. 그래서 이 전자장비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뭐 빨리 달리고 싶어서 달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출력을 좀 더 많이 제어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, 말리부에 비해서 출력을 좀 더 많이 제어를 합니다. 그리고 개입도 빠르고요. 그러니까 엔진은 달라도 그 특성은 1.6 TC 터보와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지금 코너 한 100 정도로 진입을 하는데, 이렇게 속도를 많이 높여도 제어가 되게 빨리 들어가고 가속 페달 끝까지 이렇게 밟고 있어도 속도는 안 나거든요. 물론 아주 덮어놓고 엔진 출력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제어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조사가 이렇게 설정한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만 뭐 이렇게 즐겨라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말리부나 소나타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입니다. 제 취향에는 1.6 터보보다 이 1.5 디젤의 승차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음 제외하고 이 하체의 움직임이나 그런 점을 보면은 이 1.5 디젤의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낍니다. 지금도 제어가 되게 일찍 들어가죠. 가속 페달 지금 끝까지 밟고 있는데 속도가 더 이상 나진 않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좀 좌우에 롤이 있어갖고 이거 제어할 때 간헐적으로는 좀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좀 상황이 있어요. 세련되지 않은 뭐라 그럴까 그런 모션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반 박자 좀 늦다고 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
가속력 얘기를 해보자면 1.5L 110마력이니까 사실 큰 기대를 하긴 힘든데 정지에서 한 120km까지는 생각보다는 뭐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게 아마 엔진 힘보단 기어비가 워낙 촘촘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120 넘어가면 120 그러니까 5단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좀 가속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됩니다. 참고로 이 가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소나타 1.7 디젤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예를 들어서 제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지에서 175까지 소나타 1.7 디젤이 거의 한 15초 정도가 빨라요. 그러니까 15초가 정지에서 175까지 15초가 빠르면 이거는 거의 차 급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볼 수가 없는 눈에 안 들어오는 정도죠. 그때쯤 되면은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차이가 큽니다. 그러니까 SM6 1.5 디젤이 연비는 좋은 대신 가속력에서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이상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참고로 이 가속력은 이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뭐 거의 같아요. 제가 어저께 에코 모드로 한 번 더 찍어봤는데 뭐 좀 근소한 차이지만 오히려 에코 모드가 똑같이 175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좀 약간 더 빨라요. 에코 모드가 오히려 스포츠 모드보다. 네, 하여튼 뭐 그 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가속력 자체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. 대신에 좀 더 이렇게 반응이 빠르다 그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. 저는 이 운전대 이 중심 부분에 좀 유격이 있어서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차 자체의 거동은 뭐 꽤 안정적입니다. 비교적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고속 주행 시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M6 디젤은 톱기어로 최고 속도를 달릴 때 순간 연비가 이게 10km가 리터당 10km가 넘어요. 보통 1.6이나 2.0 디젤 엔진의 승용차의 경우에 톱기어로 최고 속도를 달리면은 보통 리터당 순간 연비가 뭐 8이나 9 이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 SM6 1.5 디젤은 10이 넘고 뭐 어떨 때는 막 12km도 되고 리터당. 그러니까 확실히 평상시에도 좀 연비가 좋긴 하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도 연비가 좋다고 봐야죠. 제 가속 영상 보시면은 톱기어로 넘어갔을 때 그 연비가 보통 10에서 최대한 13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SM6 디젤이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이어 같아요. 이 타이어는 평상시에도 좀 조용한데 심지어는 이 코너를 좀 세게 돌 때에도 이렇게 소리가 별로 안 나요. 그러니까 타이어 이 트레드웨어 500짜리 타이어인데 소음 자체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. SM6 1.5 디젤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실 상품성에 만족은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이 동력 성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. 당연히 힘이 남아도는 건 아니고 고속 영역이나 갑자기 추월처럼 갑자기 큰 힘을 쓸 때는 부족한 게 맞지만 대략 한 110 정도까지는 괜찮고요. 그리고 연비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도 뭐 괜찮은 편이다. 보통 승용 디젤은 1.6 아니면 뭐 2.0 디젤 이렇게 하는데 그 배기량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연비도 좋아요. 특히 체감 연비도 좋은 게 제가 시승할 때마다 거의 항상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지금 4분의 1도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타본 디젤 중에서 체감 연비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순간 연비도 좋지만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장점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숙성인데 정숙성도 주로 사용하는 구간까지는 좋아요. 그러니까
110 이상 넘어가면 이 앞유리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 이하에는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동력 성능이나 연비, 정숙성은 딱 그 한국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조사가 한국 소비자,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소비자의 뭐 취향이나 습관, 운전 습관을 좀 잘 이해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반면에 가격은 좀 비싼 감이 있어요. 이 차가 지금 1.5 DCI의 최고 트림이 에리 트림이고 에리 트림의 기본형의 가격이 2,950만 원이에요. 2,950만 원에 열선 스티어링 휠, 하이패스, 그리고 또 이 용품 내비를 다 추가로 집어넣으니까 가격이 3,062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1.5,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1.5 디젤에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걸리죠. 거기다가 기존에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풍부한 옵션인데 지금 이 차, 이 3,062만 원짜리 차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8.7인치 이 모니터가 없고, 그리고 액티브 댐핑이 없고, LED 헤드램프도 없어요. 그리고 통풍 시트도 없고. 그러니까 기존에 장점을 내세웠던 그런 편의 장비들이 없으니까,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천만 원이 넘으니까 뭔가 좀 확실히 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차 자체로 보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끌리는데 가격까지 고려를 하면은 뭔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로써 SM6 1.5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